오늘날 엠버 눈썹 기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사선형 니들은 극기 침법이죠. 최소 17개, 19개, 21개 정도의 니들이 가장 적당한 개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니들의 개수가 17개, 19개, 21개의 니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엠보침의 공학적 원리를 많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과거 30년 전의 뜯기 기술, 과거 30년 전의 뜯기 기술은 이 엠보침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4핀인데 14핀의 경우에는 뜯기 기법에서는 이 긴 부분의 니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뜯기 기법입니다. 오늘날 극기 기법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걸 21푼으로 만약에 기준을 하게 되면 뜯기 기법에서는 이 니들의 단침 부분과 가운데 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뜯기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극기 기법을 하는데 엠보 펜대와 엠보침을 이런 각도로 체결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 오늘날은 극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굵은 침이나 침의 각도나 이런 기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기법에서는 엠보 펜대하고 엠보 침과의 체결법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자, 17핀, 18핀, 19핀 니들이 왜 적당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자, 전도침법이라고 있습니다. 전도침법. 뭐 침법이니 뭐 무슨 공학적 원리니 이런 문제에서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극기 기법에서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과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이 다른 부분인가 하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도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어진 니들을 뒤이어 따라가면서 그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보 극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과 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니들 체결법은 엠보 침과 엠보 펜대의 각도가 바로 이렇게 180도를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뜯기 기법에 사용했던 과거 30년, 25년 전의 기법은 이 기법이죠. 이 45도로 비스듬히 체결하고 극기 기법에 사용하는 각도는 요런 각도 180도와 45도 정도,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체결해서 극기를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의 전체를 뜻합니다. 바늘의 전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립법이 많이 흐트러지게 돼서 엠보선이 균일하거나 고르게 만들거나 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최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극기 기법을 하는데 이런 각도로 엠보 침을 체결을 하면은 자, 그립법에서 자, 엠보선을 만들 때 이게 바늘이 벌써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만들게 됩니다.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바늘의 절반만 닿게 한다 그러면은 그립법이 또 이상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곡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은 과거에 이제 리버스 기법, 이게 뜯기 기법을 할 때 사용하던 체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가장 정확한 체결법이 됩니다.
과거의 엠보 침법이나 오늘날의 엠보 침법에서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인데요. 엠보 침은 뜯기 기법이나 자, 여기 뜯기 기법이죠. 뜯기 기법이나 긋기 기법에서는 엠보 침은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침 사용 금지의 원칙인데 엠보침이 14개든 17개든 20개든 전체의 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 엠보침과 엠보 기법을 창시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서 불변입니다. 정통 엠보 기법에서는 불변의 법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을 대비해 보면 전도침법은 전체의 니들 중에 약 2분의 1만 사용을 하는 침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21개의 침인데 21개의 침에서 가장 긴 부분의 절반, 약 10개 정도가 되겠죠. 이 긴 장침부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통 엠보 기법은 엠보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선으로 연출해서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하면 직선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엠보 곡률 반경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엠보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침을 사용하는 체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체결법이 바로 엠보침 전체를 사용하는 엠보 체결법입니다. 엠보침 체결법. 긋기 기법에서는 엠보침의 가운데 부분의 니들을 많이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1개의 니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한 10개 정도가 되겠죠. 뭐 9개, 10개, 11개 부분이 될 텐데 이 가운데 부분의 니들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유도침부라고 합니다. 유도침부를 이 부분을 진행 방향으로 진행시키면서 돌리게 되면은 곡선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엠보침 체결법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엠보침 공학에서는 이보다 더 많고 복잡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대면 수업이 아닌 관계로 좀 더 많은 설명을 좀 하고는 싶은데 시간 제약상 이렇게 많은 설명을 못 드리고 기술적으로 혹시나 더 궁금한 분이 계시면 제 카톡으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엠보침을 끼우고 이 엠보펜 때도 한 28년 정도 된 엠보펜 때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엠보펜인데 리버스 기술하고 긋기 기술하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계시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